소금만을 파는 게 싫어서 넘어왔지만 그게 너무 몸에 밴 거예요. 원수사의 그 그쵸. 무게가.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처음에는 이제 한 달간은 내가 손을 들면 누가 와줄 것 같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오늘은 인생 영업 시리즈 몇 번째인지 모르시죠? 5번째일 거예요. 네, 이 얘기는 항상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한겸 TV, 네. 네, 보험 톡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네, 저희 지점원입니다.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겸TV 보험 톡톡 장겸 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나. 네. 뭐 낯서신가요? 아니 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유튜브 채널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많이 보셨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아직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보셨던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광고하러 나온 건 네,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지금 네. 모자이크 처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모자이크 요청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유튜브 보험 설계사 유튜브의 신비주의. 그 우선 네. 유튜브에는 얼굴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얼굴 공개를 하면은 뭐가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유튜브에서는 얼굴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네. 뭔가 이제 뭐 감추거나 그런 좀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제 미모가 너무 특출나다 보니까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출나다 보니까 특출나다 보니까 네. 그런 얼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아. 상품의 내용을 귀로만 들으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얼굴을 가리게 됐죠. 동의하시죠?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얼굴에 네. 정신이 정신이 팔려서 팔려서 시청자가 그쵸. 보험에 집중을 못한다. 네, 그런 의도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네. 뭐 컨셉이니까요. 어쨌든 그쵸. 뭔가 당당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뭐 말도 잘 하셔가지고 또 저희 지점의 또 공식 성우거든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참 좋은데 뭐 비결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거는 타고났다고 봐야죠. 되게 뻔뻔하시네요. 네. 저는 뻔뻔해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근무하신 지가 4개월 차. 그쵸. 네. 아직 새내기네요. 네. 루키. 어떻게 입사하시게 됐죠? 저는 아는 분의 소개로 사실 들어왔는데 네. 제가 전에 일했던 곳은 원수사였고 이렇게 네. 원수사라고 하면 이제 고객님들이 못 알아들으실까요? 하나의 회사? 이거는 고객분들이 듣는 네. 영상은 아니라서 네. 뭐 설계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원수사 콜센터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네. 사실 이제 콜센터 업무라는 게 너무 앵무새처럼 똑같은 스크립트의 반복에다가 어떤 하나의 상품을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청약 처리를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회의감이 들었고 똑같은 하나의 상품만 팔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져서 이제 이렇게 지혜하는 곳, 온라인 영업하는 곳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 아는 분이 이제 네. 저희 지점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제 원수사랑 이렇게 지혜에 있는 여러 회사들을 다 상품을 많이 비교해야 되고 알아야 되다 보니까 좀 공부하는 양도 방대해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성격에는 GA가 더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틀에 박힌 거를 싫어하는데 원수사에서는 좀 되게 고정적인 방법 그리고 되게 틀에 박힌 시간을 꼭 엄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닌 회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회의감을 느끼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곳에서 내가 그냥 할 때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놀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기랑 너무 잘 맞아요. 자유로운 분위기. 네, 그 말은 네. 여기는 자유롭다. 그렇죠. 여기는 제가 지점장이잖아요. 네, 자유로우시죠. 자유로운 영혼? 네. 이거는 제가 시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저희 마음에서 지금 나서
그 전혀 대본 없이 그냥 바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냥 제가 질문을 하면서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긴장하셨나 봐요. 많이 긴장했어요. 평상시에는 저한테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쵸. 거의 욕까지는 해요. 아니지만 무슨 관리자한테 무슨 욕을 해요. 관리자도 알고는 계신 거죠? 네, 알고 네. 있어요. 항상 존경하지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제가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죠. 죄송합니다. 네. 원수사나 이제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GA를 생각하실 때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종종 들려와요. 각 원사에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떤 제한 이런 것 때문에 GA를 가고 싶거나 대리점에 이직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원사에서는 막죠. 그쵸. 그럴 때 많은 얘기들을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리점 가면 망한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 뭐 혼자 다 해야 된다. 혼자 다 해야 된다. 겁이 나겠죠. 그러면은 그 원사의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다가 뭐 다 도와주잖아요. 거기는 모르면 그렇죠. 손 들면 와서 다 해주고. 근데 사실 거기도 손 들었어요? 그쵸. 저는 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원수사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혼자 다 해야 되고 무조건 혼자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속으로. 근데 솔직히 오니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어려운 점은 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원수사가 사실 그런 팩이라는 똑같은 상품만을 파는 게 싫어서 넘어왔지만 그게 너무 몸에 밴 거예요. 원수사의 그 그쵸. 무게가.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처음에는 이제 한 달간은 내가 손을 들면 누가 와줄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있잖아요. 네, 오셨죠. 손을 들면 무조건 네. 오셨죠. 그러니까 원수 GA에서도 이렇게 뭐 방치돼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관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다양한 상품들을 지점원들한테 잘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원사에서 손들면 와주고 사실은 보험일이라는 거는 다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 하는 일이 맞긴 맞거든요 원래. 근데 그 혼자 하는 일을 원사에서 총무나 매니저들이 다 하나하나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설계사로서의 어떤 능력치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 와서 힘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오래 일을 하실 분이라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또 원수사 콜센터랑은 조금 업무가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여기 넘어오니까 설계사들이 그냥 저는 처음에 설계사는 그냥 상품을 고객한테 파는 일 그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GA로 넘어오면서 고객이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콜센터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상품만 딱 전달하고 계약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보상이랑 직결돼서 고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상품에 대한 교육이나 공부도 계속 하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게 현타였어요. 네. 난 여기서 많은 상품을 팔아야지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고객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저도 그렇게 뭔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해요 지금은.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그쵸. 해야 되겠죠. 네. 네.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점장님이 일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된다. 원사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힘든 점들이 초반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설계를 잘 못해요. 여기 오셔서도 네. 설계를 물론 저희도 매니저가 다 있죠. 회사마다. 설계 뭐 맡길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까지 와서 하나하나 다 맡기다 보니까 의존하는 그게 아직 남아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은 그걸 빨리 버리지 못하면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설계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나 지원을 위해서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진짜 막말로 매니저들은 바쁘니까 내게 만약에 밀려 있으면은 고객한테 안내를 빨리 해야 되는데 혹은 퇴근해서 고객한테 설계를 수정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도 아무것도 모르면은
답답하겠죠. 이런 게 본인의 그런 자질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전에 콜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했어요? 대략 2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주로 TM 쪽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TM 쪽이죠. TM 으로? 자체적으로 DB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좀 좋은 DB는 아니고 사실 TM이라는 곳이 1차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DB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계속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어려우셨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전화가 계속 들어와서 제가 받아야 되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객을 대하고 상대를 대해야 하니까 많은 상대방들이 어려움이 있죠. 이제 전화를 이제 거절하거나 뭐 끊어버리거나 뭐 나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그쵸. 있잖아요. 네. 본인만의 뭐 그런 스킬이 있었어요? 내 얘기를 듣게 하는 어떤 그냥 고객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 안 되죠. 왜? 그 방법? 그거는 보통 다 TM에서 비슷한 거.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되게 바빠요. 모든 분들은 바빠요. 근데 내가 원치도 않은 전화를 받았는데 다 그걸 양해를 구하다 보면 TM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빠르게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너무 배려를 해서는 안 되죠. 안 돼. 그게 장점이죠. 장점인가요? 장점이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진두지휘에서 나를 끌어가주기를 사실은 바라거든요. 고객들이? 그쵸. 저는 안 그런데요. 그냥 안 그러신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전화 오면은 그냥 계속 말하게 냅둬요, 전화를. 그러면 한 5분 정도 쭉 얘기하시다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랑 통화하신 분이. 네, 아무튼. 뭐 비결은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저는 이제 뭐 고객을 배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화상에서도 굉장히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고객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캐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우울함이 전달되지 않게 조금 밝게 대하는 거 그게 저의 무기였지 그래도 목소리가 않았나. 네. 좋은 편이어서 네. 고객들이 좀 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은 면이 있어요. 많이 들어주셨죠. 그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전화니까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쵸. 그 사람한테 이미지가 전달되잖아요. 그쵸. 어, 누군가 전화 받았을 때 목소리가 좋고 네. 딱딱 귀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거기서 청약철회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상품 전달을 정확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객이 뭔가 자기 본인의 개인정보를 불러줄 때에는 뭔가 믿음과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보지 않고 하는 거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화로만 내용을 듣다 보니까 고객들은 사실 서면으로 받아보고 이게 내가 들었던 내용이랑 다르네. 그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청약 철회가 굉장히 많아요. 기분 나쁘죠? 청약철회 당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7년 넘었는데 청철 당한 게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변심은 없었어요. 상품을 잘 파셨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TM이나 콜센터에서는 주로 그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우선 가입하고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니까 우선 하고 진행하고 받아보시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때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약간 홈쇼핑처럼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 있어요. 우선 팔고. 예. 이게 보험인데도 그게 조금 저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TM에서는. 그렇죠. 음. 요즘에는 막 보험료를 뭐 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그게 정말로 얼마나 안 좋은 거를 고객분들은 모르거든요. 다 설계사들이 그런 걸로 현혹을 해서 자기한테 상품을 가입하게끔. 근데 그게 의미가 사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 어떤 면에서도 관습처럼 돼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당연하게 설계사 스스로들도 아니 돈 주고 사은품 안 주고 어떻게 영업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지점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그러거든요. 아니 그게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 뭐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가 적은 거고 없는 거죠. 사실 설계사 입장에서 청약 철회를 당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반성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상품을 잘못 팔았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약 철회 당하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콜센터의 업무를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예전에는 치과에서 상담해주는 코디네이터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그 일은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 6년, 7년? 굉장히 저의 성향이랑도 잘 맞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직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치과가 네. 폐업을 하는 순간에 저도 이제 따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치과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하잖아요. 그 제 치과 그 진료 시간에 내가 매여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저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면 도망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유가 확보가 됐으니까. 네. 참고할게요. 네. 치과가 혹시 적자로 문을 닫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치과는 다른 곳으로? 네, 그 분이 왜냐면 3명이서 공동 개원을 하셨다가 이제 빠져나온 거구나. 네, 2분이서 이제 다시 나가시고 그 한 분 대표 원장님이 다시 개원을 하셨던 그래서 건데 이제 치아보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전 치아보험 굉장히 좋아하죠. 네, 굉장히 치아보험 잘 알고요. 가입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가입했죠. 몇 개? 하나요? 디자이너님 몇 개 세 가입? 개 가입. 뿌듯하네요. 그럼 더 가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뭐 네. 우선은 제 상황에 맞게.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뭐 치아보험 어떤 분은 좋다, 뭐 어떤 분은 안 좋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게 너무 사실 치아는 가기 두려워하는 곳이잖아요. 진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급여에 단 게. 그래서 준비가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치아보험에 저축을 하셔서 보장을 받으신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고객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설계사들도 들어야죠. 그쵸? 네. 본인이 필요한 상품은 본인이 가입을 해서 가끔 설계사들 보면 좀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아보험은 필요 없다. 그렇게 네. 아예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 저도 신입 때 그런 마인드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치아보험을 설계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이 팔지 잘 못해서 차라리 고객들처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온라인 쪽에. 문화가 안 좋잖아요.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네티즌이나 일반 가입자들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치아보험은 좋지 않아요 말을 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 설계사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보험은 다 누군가한테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저 이거 핸드폰 갑자기 핸드폰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는 아니에요. 그럼요. 샀다고 그냥 눈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딱딱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 유튜브 그 청취자 중에 한 명이 상담을 했었는데 네. 제 프로필 사진하고 영상과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제가 네. 살짝 충격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진이 막 포토샵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살이 최근에 많이 쪘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염도 있고 제가 그런 거를 오히려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조금 살이 빠져가고 있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머리도 좀 잘랐고요. 자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수염도 없고 그러니까 네, 우선, 이미지가 깔끔하고 우선은 조금 몸무게를 감량을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저런 소리를 왜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누군가는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쵸? 잠깐 제 얘기했어요. 저희가 온라인 영업이지만 네. 어쨌든 숨겨지는 이미지도 네.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치아나 질병 이제 뭐 이런 치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아시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설계사가 알아야지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또 치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주의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좀 신나요. 치아보험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두려움도 사실 없고 제가 뭐 7년, 뭐 6, 7년 일하면서 그렇죠. 많은 지식이 쌓였으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상품을 알면 음. 자신 있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맞아요. 말은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결국. 그쵸. 네, 치아보험 많이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얘기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급여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치과에서 근무했던 시절, 그리고 콜센터에 있었던 시절, 그리고 여기 이게 크게 한 요 정도가 볼 수 있겠죠. 네. 각각 어떠셨어요? 어쨌든 저는 제가 잘했던 거는 치과에서 일을 했을 때 돈을 많이 사실 월급을 많이 받았었고 어쨌든 그건 고정급여가 있는 거고 중간에 우리가 매출을 달성을 하면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치과에서 일을 했었던 건데 급여만 보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신입이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쨌든 경력이 그러니까 제 그만큼 채워졌을 생각에도 때 치과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그쵸. 건데. 그 한계점이 있는 거를 이제는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쵸. 네. 계속 매출 달성을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보험에 뛰어든 것도 사실 돈이 아예 사실 제가 처음 면접 볼 때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욕심이 없다. 욕심이 천천히 없다. 가고 싶다. 그렇지만 사실 일을 하면서 욕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치과의 매출을 달성할 때보다는 많이 못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최고치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금방 넘으실 거예요. 또 해요. 아직 지금 4개월 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4개월 차 치고는 급여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물론 그 안에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우리 그쵸, 앞전에 네. 나왔던 저기 네. 뭐 많이 이런 분이나 네. 저기 매화동 아주머니. 그러니까 네. 매화동 소리내도 그리고 아직 저희가 출연을 못한 지점원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은 또 예고가 이제 우리 중국 분 에이스죠, 에이스. 네. 저희 니하오마? 지점에 뭐, 니하오마. 있는데 에이스예요. 어쨌든 사실 급여 제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판매하고 급여가 많이 받는 분들이 좋은데 그거보다도 저는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리고 꾸준히 해주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애틋하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또 저희 직할 지점원이라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한다면 또 이렇게 처음에 신입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착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네. 블로그 하고 유튜브 하고 뭐 댓글 달고 남들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잘 안 되고 옆에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버티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DB 같은 거 안 준다 얘기를 많이 떠들긴 하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지점원들한테 DB를 주고 하면서 급여가 나오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상담이 이루어지는 어느 텀까지는 급여를 좀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또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내 인터뷰가 아닌데. 좀 혼자 놔둔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게 욕심이 너무 끝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받아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험 콜센터에 일할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기준을 조금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저도 매번 만족을 못 하잖아요. 징징대나요? 네. 그 노코멘트 하고 네, 알겠어요. 지금 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또 이제 유튜브도 하시지만 이제 팟캐스트도 시작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잠깐 인상 찌푸려서 팟캐스트. 어차피 모자이크 하는데 무슨 네네. 인상 찍고.
네, 팟캐스트 하는데 아직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좀 어려우시죠? 좀 많이 어려워요, 네.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는 제가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이제 제가 도와주는 역할로 해서 네. 보조 캐스터로 하고 우리 한겸 TV 한겸님이 네. 네, 진행을 하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한겸 TV 검색하면 나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온라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팟캐스트를 한번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소리 좋다는 말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저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거를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네. 여기 와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내가 목소리가 좋구나라는 거에 힘을 얻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몰라서 못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네. 제가 없는 말은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비슷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겸님하고. 네. 아니면 뭐 같은 여성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슷한 나이대 혹은 전직처럼 콜센터에 근무하셨거나 혹은 취미생사나 코디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랑 비슷한데? 혹은 이렇게 보험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 그래도 하셨던 선배 입장에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사실 보험을 해봐라고 누가 권유를 했을 때 다들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보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금융에 대한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 근데 어쨌든 발을 들여놓는 거랑 발을 들여놓지 않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느리고 잘 이해하기도 굉장히 뭐 한 가지를 이해가 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여러분도 힘내서 한번 저처럼 콜센터에 일하셨던 분들, 이제 뭐 코디네이터 상담 쪽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GA 쪽이나 저희 프라임 에셋을 눈여겨보시고 한번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뭐 이렇게 지점장도 되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점장 영상 따로 찍나요? 그때 가면 또 그런 영상을 네.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예고했던 니하오마 그분과 저희 함께 팀 에이스 네, 만나보실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여성분들끼리 같이 한번 네. 이렇게 떼샷 좋죠. 떼샷 단체로 한번 인터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프라임 에셋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만나요. 만나요.